네, 안녕하세요. 선박 종합 설계 수업이고요. 오늘 할 내용은 저항 추진, 엔진 선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 배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저항이나 추진 성능이 요구되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설계 단계에서 미리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제공하는 게 목표고, 그다음에 엔진 선정과 관련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소개하는 거를 이번 수업의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수업에서 얘기를 하기를 IMO 최소 추진 규정이 있었고요. 최소 추진 동력. 그래서 DWT를 가지고 우리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은 어느 정도의 엔진 사이즈를 가져가야 된다. 엔진 출력을 가져가야 된다 하는 값이 있었죠. 여기 SMCR 기준으로 13,700kW였고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수 있다면은 쟤보다 작은 SMCR 엔진을 써도 됩니다. 다만 IMO 최소 추진 동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1번 DWT에 기반한 동력 값을 수식을 우리가 이미 했죠. 그렇게 구하는 게 있었고 2번 여러분들이 실제로 배를 설계를 했을 때 우리 배는 파도가 있어도 직진 가능하다. 이거를 보이면은 저 추진 동력보다 작은 엔진 출력으로도 엔진 선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이 특별한 내용이 없을 때, 특별한 의견이 없을 때 기본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일종의 설계 시작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충 이 정도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설계를 잘해서 만약에 동력에 대해서 엔진이 우리는 14.5노트를 목표를 했는데 얘를 목표로 했는데 거기에 대응되는 엔진이 12,500kW 정도면 되던데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계를 잘했을 경우에. 그러면 12,500kW는 IMO 최신 추진 동력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이런 엔진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는 IMO 최소 추진 동력 10 말고 여러분들이 12,500kW를 가지고 우리는 파도가 있어도 직진이 가능한데요? 이 엔진 출력으로 그걸 보여주면은 12,500kW 엔진도 써도 됩니다. 그게 이제 원론적인 얘기고요. 우리 수업에서는 이거 파도가 있어도 직진 가능 보여줄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냥 혹시라도 여기 IMO 최소 추진 동력보다 작은 엔진 동력을 가졌으면은 그냥 2번도 달성 가능하다라고 인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직접 보이지 않아도. 인정은 해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동력을 줄일 수 있다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동력을 줄여주시면은, 그러니까 엔진 출력을 줄여주시면 되겠죠. 다만 그 엔진이 14.5노트는 달성은 해야 됩니다. 택도 없이 줄일 필요는 없고요. 우선 그 점은 확실히 하고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IMO 최소 추진 동력 1번 항이었던 DWT가 꼭 계산하는 거는 설계의 참고값으로만 먼저 생각을 해주세요. 꼭 저거보다 작은 엔진 출력은 쓰면 안 되나? 그건 아니에요. 써도 된다 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여러분들이 달성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우선 초반에는 IMO 최소 추진 동력이 13,735kW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배 저항을 좀 해석을 할 거예요. 추진 동력을. 그래서 전저항도 계산을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추진 동력, 전달 동력이죠. 프로펠러에 얼마만큼의 동력이 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때 회전수는 얼마인지도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될 거고, 엔진이나 아니면은 저항 추진 맞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엔진이랑 추진기 회전수 알면은 추진기 설계도 나오거든요. 추진기 설계하시고 거기에서 추력이랑 효율도 계산을 하셔서 우리가 선체 저항 문제에 대한 해석 추정 결과하고 프로펠러 해석 결과에서 나오는 프로펠러 추력이 서로 같다라는 걸 보여야 됩니다. 저항 추진 수업 들은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실제로는 추력 감소비를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개념적으로는 저항하고 출력하고 서로 같아야
배가 평형 상태에 이르러서 일정한 속도로 전진을 할 거잖아요. 그렇다 정도로 우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주세요. 그게 여기 써져 있는 얘기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EEDI는 항상 계산을 하셔야 되겠죠. EEDI 계산은 아마 저번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엔진이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그 다음에 엔진 동력이 얼마인지가 확실히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EEDI 계산은 제대로 다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EEDI 분모해 보면은 V 곱하기 DWT잖아요. 여기서 V는 정확히 뭐라고 했냐면은 파도 없이 75% SMCR 요 조건에서 나오는 속도거든요. 설계 속도랑 조금 달라요. 거의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래는 설계 속도 말고 저기서 나온 속도 값을 실제로 넣어야 되는 거죠. 저번 시간엔 우리가 그렇게 동력 해석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설계 속도로 대충 비슷하다라고 하고 넣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엔진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엔진 자체는 뭐 저번 시간에도 엔진 출력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좀 자세히 얘기를 해봅시다. 엔진에 나오는 동력은 우리가 출력, 물리 쪽에서 아니면 동력학에서는 일률이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일률은 시간당 해준 일이죠. 시간당 해준 일의 양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특별한 가속이나 감속 없이 돌아가는 시스템에서 일률은 파워라서 P라고 쓰죠. 예를 들어서 힘 곱하기 속도, 일정한 힘으로 꾸준히 가해주고 있는데 속도가 올라가지 않아요. 우리가 F는 ma라는 식을 알고 있으니까 원래 힘이 있으면 가속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배가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을 땐 가속도가 없잖아요. 뒤에서 힘은 받고 있지만 사실 그 힘이 대응되는 저항이랑 상쇄돼서 가속도가 0인 거거든요. 뭐 여하튼 그래서 우리가 힘 곱하기 속도를 해주면은 그 시스템에 꾸준하게 가해주고 있는 인류를 알 수 있습니다. 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힘을 가해준다고 했을 때 그럼 이 인류는 뭐에 가냐? 뭐에 이용되냐? 왜냐면 배는 가속이 없으니까 실제로 해준 일은 0이잖아요. 얘는 다 주위 유체의 어떤 열 에너지로 바뀌어버린 거죠. 주위 유체의 뭐 마찰이나 아니면 파도를 만들고 그 파도들도 나중에 다 흩어지니까 열 에너지로 되거든요. 그래서 기계적인 에너지, 힘과 속도를 곱한 기계적인 시간당 에너지는 엔진에서 프로펠러를 통해 공급해주고 배가 추진을 하는 데 썼는데 추진을 하면서 주위에 뭐 저항이나 그런 걸 이겨내느라 들어간 힘은 다 결국엔 열 에너지로 나간다 라는 거는 우리 수업이랑 상관없는 얘기네요. 그냥 그렇다고 알아만 두세요. 그래서 실제로 배에서는 뒤에 엔진이 있고요. 되게 선매에 위치합니다. 그 다음에 축을 뚝 따라가지고 프로펠러를 돌리죠. 그러면 작년에 저항 추진 수업을 들은 사람들은 프로펠러에 공급되는 동력을 아마 최종적으로 배웠을 거예요. PD라고 해서 전달 동력. 계산은 어떻게 하냐? 2파이 n이라고 하면은 이게 프로펠러 축이 회전하는 각속도예요. 그 다음에 프로펠러 축에 들어간 토크. 이거 두 개 곱이 2파이 nq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프로펠러 축에 들어가야 되는 일률 아니면 동력이죠. 그걸 전달 동력이라고 했고 저항 추진 수업에서는 실제 실선의 전달 동력을 구하는 게 최종 목표였습니다. 근데 전달 동력은 어디에서 오냐? 엔진에서 오겠죠. 그래서 우리 이 종합 설계에서는 엔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배워요. 엔진에 대한 동력을. 우선 축으로 통해서 전달되는 동력은 축동력이라고 부르고요. 그건 거꾸로 올라가고 있어요. 축동력은 프로펠러에 직접 입력되기 전에 엔진에서 축을 통해 나옵니다. 그러면 축동력이랑 전달동력이랑 같은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하겠죠. 어차피 축을 통해 전달되잖아요. 실제로는 조금 다른데 그 이유가 배에서 프로펠러 축이 갈 때 중간에 베어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특히 선체를 관통해서 축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이 새지 않게 꽉 잡아주거든요. 그런 데가 조금 동력을 까먹겠죠. 실제로 한 1% 정도 까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동력이 전달 동력보다 한 1% 정도 커요. 그게 축동력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동력 두 개가 제동동력, 도시동력이 있는데 우선 도시동력 먼저 얘기를 할게요. 도시동력은 이 엔진 안에서 연료가 연소되면서 나오는 그 어떤 연력학적인 에너지거든요. 연력학적은 아니고 연력학적인 게 기계적으로 바뀌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그 엔진 안에서 불이 탈 때, 연료를 태울 때, 연료를 태우는 그 연소실 공간 안에 평균 압력이 있고요. 압력은 힘을 면적으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연소실에서 피스톤에 가해지는 평균 힘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피스톤 이동 거리는 길이, 피스톤 유효 면적은 뭐 면적이죠. 길이 제곱이라고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초당 연소수, 뭐 1초당 몇 번이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얘를 보시면 힘 곱하기 면적이 우선 압력인데 거기다가 피스톤의 면적을 곱했으니까 둘이 상쇄되겠죠. 그러면 힘만 남겠네요. 실제 피스톤을 연소 중에 누르는 힘이 됩니다. 그 힘으로 길이를 얼마만큼 갔대요. 피스톤이 위아래 움직이는 거리만큼. 그러니까 힘으로 꾹 누르면서 어느 정도 길이를 움직였기 때문에 힘 곱하기 길이는 뭐예요? 1이겠죠. 그거를 1초에 몇 번의 일을 했냐가 되니까 1초 동안 해준 전체 일의 양이 되고, 그거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일률의 정의와 똑같죠. 그래서 도시동력이라는 거는 피스톤을 얘가 꾹 밀어주면서 연소하고 밀어줄 때 연소해서 밀어주는 그 중에 가해지는 일률이기 때문에 실제 피스톤에 해주는 일이라고 봅니다. 실제 피스톤에 가해지는 에너지, 시간당 에너지, 일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진짜 엔진이 돌아갈 때는 여기 피스톤을 눌러주는 그런 힘으로 당연히 굴러가긴 하는데, 엔진 축이 돌아가긴 하는데, 그거 말고 뭐 엔진에서 이것저것 잡스럽게 다 구동되는 것도 저 크랭크 회전력에서 뽑아서 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피스톤을 밀어주는 게 여기 크랭크 축에 그대로 다 가진 않아요. 몇 가지 에너지 깎아먹고 해서 엔진에서 그대로 나오는 에너지는 도시동력보다 좀 작거든요. 손실이 있습니다. 그게 배 뒤에 달려서 엔진이 배에 달려서 실대로 작동할 때는 축동력이라고 나오는 거고요. 엔진을 만들어 놓고는 아직 배에 설치를 안 했을 때는 제동동력이라는 걸로 테스트를 하거든요. 제동동력은 뭐냐면은 엔진을 만들어 놓고요. 엔진에다가 영어로 보면 브레이크를 달아둡니다. 그래서 엔진 옆에 브레이크를 달아두고요. 엔진을 열심히 돌려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로 걔를 꽉 잡아요. 못 돌아가게. 아예 못 돌아가기까지는 아니고 계속 꾸준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게 부하를 준다고 하면 되죠. 부하를 줘가지고 꾸준하게 돌아가게 하면은 그때 그 부하에 걸리는 뭔가 인류를 알 수 있잖아요. 대표적인 예로 브레이크가 여러분들 그 자동차 브레이크 같이 생긴 건 아니고 프로펠러를 넣어놓고 그걸 물 안에다 넣어요. 그래서 엔진을 막 돌리면은 여기 프로펠러가 물을 휘젓잖아요. 그럼 물이 안에서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냥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갔을 때 그 온도랑 물의 양 곱하면은 시간당 에너지 얼마나 좋네 하고 계산되겠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나 대학교 물리에서 아마 열량 같은 거 배웠을 때 열량 실험도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초기에는 이렇게 했어요. 기계적인 에너지가 물의 온도를 얼마나 상승시키는지를 실험을 했었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그렇게 얻는 게 제동동력이고, 얘는 엔진이 배에 설치되기 전에 엔진 다 우선 조립해놓고 한번 돌리면서 재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엔진 선택할 때 고려를 해야 되는 거는, 엔진이 도시동력은 이제 엔진이 낼 수 있는 이상적인 거니까 요거가 그대로 엔진 축에서 나오진 않고 이런 거 위주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엔진 얘기 조금 더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이 정도까지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엔진이 낼 수 있는 출력은 아까 얘기했듯이 도시동력도 있고, 뭐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 달라요. 도시동력도 있고, 뭐 축동력도 있고, 제동동력도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엔진이 실제로 축을 통해서 낼 수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축동력이라고 보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런 상황에서 엔진이 낼 수 있는 최대 출력은 뭐냐라고 하면은 엔진이 자기 수명 깎아먹지 않는 한에서 낼 수 있는 최대 출력이라고 보고 그거를 MCR이라고 불러요.
연속 최대 출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엔진을 MCR에서 계속 돌려도 고장은 안 나요. 근데 MCR도 두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노미널 MCR이라고 해서 NMCR이 있고요. SMCR이 있습니다. NMCR은 엔진이 그냥 딱 하고 주어졌을 때 낼 수 있는 최대 동력이에요. 최대 출력. 여러분들이 엔진 메이커에 가서 배를 만들 때 엔진 메이커에 가서 우리는 13,700kW짜리 엔진이 필요한데요 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정확히 이건 없고요. 아마 한 14,500짜리 최대 14,500짜리가 있고요. 13,000짜리가 있는데 13,000kW짜리는 안 되잖아요. 14,500짜리 사세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엔진을 주문을 할 때 근데 14,500까지는 필요 없고 우린 이거면 되는데요 라고 하면은 이 엔진을 조금 성능을 까가지고 조정을 해서 여기에 맞춰주거든요. 그래서 엔진 자체가 뭐 특별히 여러분들 주문하기 전에 스펙상 낼 수 있는 최대 출력이 NMCR이고요. 14,500.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 이거 좀 고쳐주세요. 우리는 저만큼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엔진이 클수록 EEDI에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굳이 14,500 다 되는 엔진 들고 올 필요 없죠. 성능 좀 깎아갖고 13,700에 맞춰주는 게 좋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예, 그거는 SMCR로 맞춰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두 가지가 다른데 배 설계할 때는 SMCR 기준으로 얘기를 주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NCR이라는 거는 아까 최대 출력에서 한 90% 정도 빼서 나오는 게 이제 실제 엔진 구동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100% 출력으로 돌리지 않고요. 그럼 연료 효율이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최대 출력의 한 90% 정도 출력으로 계속 돌려요. 여러분들 자동차 같으면은 일반적으로 최대 출력의 한 20-30%에서 그냥 써요. 되게 여러분들 최대 출력까지 갈 일 없거든요. 어지간하면은. 근데 배는 좀 다르게 거의 최대 출력인데 진짜 최대는 아니고 최대의 90% 정도. 요즘엔 90%고요. 옛날 배는 85%였어요. 그래서 최대 출력의 85% 정도가 제일 경제적이면서 출력은 많이 나온다라고 해서 그게 실제 구동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조금 더 빨리 가야겠는데 하면은 한 10% 마진이 있으니까 그만큼 가속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연비는 안 좋아지지만. 그래서 EEDI 계산을 할 때는 NCR을 쓰지는 않는데 비슷한 정도로 나오는 게 있고요. 나중에 설명은 하겠지만.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배가 설계 속도를 낼 수 있냐 마냐는 NCR에서 그 속도를 낼 수 있냐로 봅니다. NCR에서 뭐 파도가 좀 있을 때 그럴 때 NCR로 설계 속도를 낼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13,700kW 엔진이 있다고 치면은 걔에다가 90%를 한 게 NCR이죠. 이 NCR을 가지고 파도가 있는 바다에서 14.5노트를 달성할 수 있냐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거기에서 그러면 파도가 있는 바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달 동력이 아니라 축동력이겠네요. 비슷하니까 1% 차이니까 축동력에다가 15%를 곱해줍니다. 그러니까 15를 곱해준 게 아니라 1.15를 곱해줘야겠죠. 1.15를 곱해준 게 NCR이 되게 설계를 해요. 그래서 NCR이 중요해요. NCR이 얼마일 때 여러분들이 전달 동력까지 역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그게 여기서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 바다에 나갈 때 필요한 동력은 15% 정도 추가를 더해준다라는 게 있고요. 그게 NCR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때 추진기 회전수는 동력 비율의 3분의 1제곱 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실제 시운전에서는 근데 만재 상태로 시운전을 하는 경우보다는 경화 상태로 짐을 안 싣고 시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그 다음에 모형 실험에서 경화 상태랑 만재 상태랑 둘 다 실험해가지고 추정을 해놓거든요. 만재 상태랑 경화 상태 모형 실험을 둘 다 하고 시운전에서 경화 상태를 확인을 해요. 그러면은 뭐 만재도 잘 됐겠지 라고 하고 만재 홀수에서의 속도를 추정을 해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 외에 자세한 얘기는 뒤에 영상에서 추가로 하도록 할게요.